이렇게 아들의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펠리페 2세는 가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결혼. 그렇죠. 1554년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지 9년이 흐른 시점에 이르러서 펠리페 2세가 27살이었는데 그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상대는 블러드 메리라고 알려진 영국 여왕 메리 1세입니다. 아. 자, 메리 1세 영국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군주의 딸, 바로 자신의 연애와 외도 그리고 재혼을 위해서 가톨릭교를 버리고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의 남봉꾼 헨리 8세의 딸입니다. 어릴 때 메리는 이제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이제 결혼하는 걸 보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분노와 상처를 안고 자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켜온 이 가톨릭 신앙만큼은 꼭 지키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혼란을 겪던 영국에서 잉글랜드 최초의 여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게 바로 메리인데요. 메리는 영국을 다시 가톨릭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극단적인 탄압을 벌이면서 피해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하지만 왕이 된 메리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아이가 없다? 그쵸. 후계자가 없다는 겁니다. 37살에 메리가 즉위하는데 아버지인 헨리 8세와의 갈등 탓에 사생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까지도 결혼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 다음 왕위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바로 이복 여동생인 엘리자베스에게 갈 텐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게 만든 바로 그 여인. 원수의 네. 딸. 맞아요. 게다가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절대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남편감을 찾던 메리 1세가 펠리페 2세를 눈여겨본 거예요? 맞습니다. 메리는 이 영국을 가톨릭 국가로 계속 지켜줄 후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남편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유럽의 가톨릭 세계를 수호하는 인물로 자처하고 있던 펠리페 2세였던 거고요. 펠리페 2세에게도 사실 이 결혼은 뭐 나쁠 게 별로 없는 결혼입니다. 메리처럼 독실한 가톨릭 군주와의 혼인은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도 사실 정상적인 결혼은 아닙니다.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결혼한 거예요. 이 시기는 대부분 다 한 번도 안 만나서 초상화 보고 결혼해요. 와. 뭐가 문제지? 또 가족이야? 맞습니다. 또 가족이라고? 근치?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펠리페 2세의 친할머니가 메리의 어머니와 친자매 간입니다. 펠리페 2세의 친할머니가 메리의 어머니와 친자매 간입니다. 에? 누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매라고요? 자, 그러니까 펠리페 2세는 할머니의 여동생 즉 고모 할머니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건데요. 펠리페 2세와 이 메리의 결혼 역시도 근친혼이었던 것입니다. 복잡하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 과연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을까? 아니요. 아 너무 고령이시. 그러니까 메리가 더 연상이겠다. 예.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 펠리페 2세는 27살, 메리는 38살. 그래서 11살 차이가 나는 연상 연하 커플이 잘 맞을 수도 있죠. 예. 된 거거든요. 자, 펠리페 2세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직접 영국으로 가고요. 그곳에서 메리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대를 받는데요. 너무 호의적이고 좋은데요? 낭만적인데요? 펠리페 2세는 그 첫 방문 때 약 1년 정도 영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결혼 조약에 따라서 영국의 공동 왕 자리에 오릅니다. 아니 박사님 그러면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결혼을 그러니까 가서 처음 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실제 얼굴은 못 보고 초상화만 보고 결혼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펠리페 2세가 처음에 메리를 실물로 보고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초상화랑 모습이 좀 달랐던 거예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10년 정도 젊었을 때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고 그 오른쪽은 실물하고 지금하고 가까운 초상화입니다. 아. 펠리페 2세의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반면 메리는 좀 달랐어요. 펠리페 2세를 보자마자 잘생겼는데 하고 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영국에서 함께 지내면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합니다. 쉽지 않았겠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가 임신처럼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에? 그래서 이 부부는 곧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에 들뜨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유산했어? 유산이 아니라 사실 메리가 진짜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상상 임신? 증상만 비슷하게 나타나는 상상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오 마이 갓. 메리는 이 펠리페 2세를 정말 좋아했었나 봐요. 사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나머지 상상 임신까지 했다고 해요. 한편 펠리페 2세는 당연히 이 상상 임신이라 밝혀지니까 실망했겠죠. 그리고 영국을 떠나서 오랫동안 영국을 다시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외면당한 메리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차 쇠약해졌고 결국 병까지 얻게 돼서 펠리페 2세와 결혼한 지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결혼은 후사를 보지 못한 채 아내의 죽음으로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아이고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잉글랜드는 어떻게 돼요? 자, 메리가 죽자마자 펠리페 2세가 영국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정치적 기반이 바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게다가 메리에게 후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의 다음 왕위는 자연스럽게 그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에게 넘어갑니다. 펠리페 2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자베스랑 엘리자베스랑, 결혼해야겠네. 예, 바로 메리의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이죠. 여동생인 엘리자베스에게 펠리페 2세가 냉큼 청혼하게 됩니다. 그 결혼이 성사돼야만 잉글랜드 영토를 그렇죠. 통치할 수 있는 거죠? 자매를. 그래서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하고 결혼 동맹을 이어가자. 그렇게 된다면 영국의 가톨릭 세력을 유지하고 힘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게 다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하는 행동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펠리페 2세의 이 나와 결혼해 주오 이 청혼에 대해서 엘리자베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거절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어. 심지어 펠리페 2세로부터 메리 사망 직후에 한 번, 그리고 그 이듬해 다시 한 번 더 청혼 의사가 왔는데 두 번 모두 엘리자베스는 거절합니다. 언니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당시 영국은 해상으로 그 세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과 손을 잡기보다는 경쟁하는 쪽을 선택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펠리페 2세가 복잡한 사생활을 이어가는 사이에 그의 앞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1556년 2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인 카를 5세로부터 그가 다스리던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스페인의 왕좌를 드디어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단 이것은 아버지가 다스리던 유럽 전체를 다 통으로 물려받는 건 아니에요. 교수님, 아버지가 왜 모든 나라를 다 주지 않은 거죠? 이 평생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느라 지쳤던 아버지 카를 5세는 제국의 규모가 너무 넓다 보니까 혼자서는 더 이상 통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아버지인 카를 5세가 다스리던 땅인데 이 중에서 자기 동생에게 신성 로마 제국을 넘겨주고 아들인 펠리페 2세에게는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지역을 물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날의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식민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스페인이 가진 신대륙 식민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자원이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펠리페 2세는 알짜배기 땅을 상속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런 스페인의 위세를 보고 한 역사가가 남긴 글이 있는데요. 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로
스페인 제국처럼 광대한 제국은 없었나니 그 땅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비치지 않는 때가 없다. 우리가 보통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면 어디 생각하시죠? 영국. 예, 영국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표현의 원조는 스페인 제국. 아, 그 정도로 스페인은 당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이 전성기의 중심에서 펠리페 2세가 스페인의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된 펠리페 2세는 더욱더 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뭐 할까요? 결혼을 또 그쵸, 해요.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는구나. 1559년 32살이었던 펠리페 2세의 세 번째 결혼 상대는 프랑스 왕의 딸인 엘리자베트 발루아였습니다. 이 결혼에도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게 또 어떤 스페인과 당시 프랑스가 16세기 내내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걸 끝내기 위해서 체결된 계약 조건이 스페인 국왕과 프랑스 공주의 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는 나라를 위해서 이 프랑스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또 어떤 관계입니까? 둘은 혈연 관계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드디어. 드디어 이 결혼은 근친혼이 아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관계가 또 숨겨져 있어서 이 결혼 또한 세기의 문제적 결혼으로 손꼽힙니다. 그럼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는 18살 차이가 나거든요. 18살? 너무 많이 나. 그거 너무 많이 났네. 네. 돈카를로스가 근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다가 이제 프랑스와의 이 평화 조약은 성사시켜야 하고 그래서 정치적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펠리페 2세가 결국 아들의 정혼자와 직접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카를로스의 입장에선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였다라고 해도 어쨌든 자기와 결혼하기로 정해진 상대를 아버지가 스틸한 거잖아요. 심지어 그 여인이 갑자기 태어머니가 된 거죠. 그러네요. 아내가 아니라 새엄마가 된 거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카를로스가 계단에서 굴러서 낙상을 당했다고 해요. 머리를 크게 다치는데 그 이후로 정신 상태가 더 불안해집니다. 심지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아버지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뭐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펠리페 2세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당연히 불렀겠죠. 그렇다고 뭐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신부의 조언을 듣고 살아생전 뭐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약 100여 년 전에 죽은 성인의 시신을 가져오게 해서 카를로스와 함께 지내도록 합니다. 와. 아들을 살리려는 마음에 어떤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지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이때 돈 카를로스는 뭐 차도를 잠시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 그의 정신은 급격히 또 불안정해졌고 결국 펠리페 2세는 더 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돈 카를로스 자기 아들을 방에 가두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뭐야, 사도세자 같이 가둬버린 네. 거네요, 아들을? 자, 이에 반발한 돈 카를로스는 이제 단식 투쟁을 벌이면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다 보니까 결국 1568년 23살의 나이로 돈 카를로스는 갇혀있는 방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박사님, 돈카를로스가 이게 홀로 방 안에서 죽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네. 머리 다쳤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뇌 손상까지 와서 환상과 망상에 시달리다가 그 병증이 심해졌다는 얘기가 있고 감금된 상태에서 폭식과 단식을 반복해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네. 각종 질병 종합 창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쓸쓸히 죽은 비운의 왕자로 기억이 됐고 스페인판 사도세자다 이 말이 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 카를로스가 죽고 불과 두어 달 뒤 세 번째 아내인 엘리자베스 발루아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왜 아내마다 다 사망을 하죠? 아들도 죽고. 네. 유일한 아들을 잃은 펠리페 2세에게는 그래서 후계자가 없어져 버렸고 결국 또다시 새 신부를 찾아야만 또 했습니다. 사망이야.